예, 강진구 뉴탐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한번 뵀죠. 네, 예.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경향신문에 오래 계셨죠? 네, 한 거기에서- 92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네. 한 30년 정도 일하고. 야, 오래 있었는데 네, 정년퇴직을 못한 거죠? 예, 뭐 제 꿈이 경향신문에서 정년하는 거였는데 뭐 시절이 그렇게 하수상해서. 예, 그러게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참 이번에도 보면 우리 KBS 후배들도 원치 않게 네. 퇴직을 한 후배들이 꽤 많던데 네. 참 어쩌다 이렇게 됐나. 네. 우리 언론 환경이 꼭 옛날 동아일보 해직 기자 사태에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직 기자는 이제 언론 박물관에나 이제 소장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직접 겪고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언론 자유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지금 세상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네. 강진구 기자님이나 지금 이런 여러 그런 기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정권의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섭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권 차원에서 이제 지상파 방송이나 이제 주요 언론사들만 장악하면 됐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제대로 뜻을 펼치 못한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독립적인 이제 매체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갑자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언론들까지 그 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막 징계를 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강진구 기자님은 노조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노조위원장 한 건 좋은데 노무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 원래 꿈이 이제 그 한국의 그 노동 전문 기자라고 하는 건 없었거든요. 노동 전문 기자를 이제 하고 싶었고, 아하. 그래서 이제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제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실제로 제가 노동 전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한국 기자상을 제가 사실 2번 받았어요. 예. 그걸로. 노동 문제로.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노동 전문 기자로서 또 이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탐사 예.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대선을 만나서 정말 제가 이제 윤석열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숨겨진 비리들, 뭐 이제 아크로비스타의 뭐 삼성 전세권 설정, 이제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이제 막 취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편집 기자로 내근직으로 발령을 내서. 아, 그러면은 네. 나오시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편집 기자로 이제 발령을 냈고, 이제 결국 그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제 부당정보 판정을 받고 일반적인 취재 기자로 복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대선 기간 중에 항상 윤석열 그 당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뭐 아크로비스타도 그렇고 무속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줄리 논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가장 깊숙이 이제 접근해 가 있었던 기자인데, 회사 복귀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근 기자는 취재 기자인데, 당신은 노동 원래 전문 분야니까 그쪽만 취재하라. 대선 관련된 취재는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이제 회사 지시를 어기고 계속 그 분야를 이제 취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재했던 내용들을 제가 소속됐던 경향신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요한 이제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제가 해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경향신문이 그때 소유주가 한화였나요? 아니죠. 저희는 이제 뭐 사원주주 회사긴 한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 지금도 저희는 이제 알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그 처음 검찰총장 이제 옷을 벗고 대권 주자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최초로 그 인터뷰를 했던 게 우리 경향신문이었는데, 경향신문에서 그 3개면에 걸쳐서 윤석열 인터뷰를 쫙 깔았고, 그 당시에 후배 기자가 저한테 하루 전에 찾아와가지고 내일 윤석열 인터뷰하게 돼 있는데 좀 까칠한 질문 좀 골라달라고 해서 제가 한 30가지 정도를 질문 골라줬는데, 네. 그 인터뷰에 보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아하. 데스크를 바꿨냐, 누가? 아니, 그래서 뭐 데스크를 받는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인터뷰할 때 옆에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앉아 계셨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 민주당의 모 의원하고 만나서 자기가 윤석열 인터뷰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한 3시간 정도 인터뷰하는 걸 지켜봤는데 사람이 진심이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 진심은 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윤석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향신문이 지난 대선 때 신문을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윤석열 캠프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제가 대선 또 정치 그 분야에서 계속 전문 기자로 탐사 기자로 활동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리 보도는 강 기자님이 맨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줄리 그리고 또 양재택 예. 검사하고의 동거설.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보를 받았습니까? 줄리 이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이제 줄리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공론화되게 된 거는 이제 이 윤석열 검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양재택 전 검사하고 동거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양재택 전 검사의 어머님을 제가 취재를 했었죠. 예. 처음 인터뷰를 했고. 그 찾아갔잖아요. 예, 그 어머님이 사실상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그 김건희 씨하고의 동거. 예. 확인해 줬잖아요. 확인해 줬죠. 그래, 저도 지금 그때 강 기자님 보도한 거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계속 명신이 맹신이 뭐 이렇게 명신 얘기하면서 네, 이야기를 네. 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윤석열 이제 검사하고 그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가던 날도 직전에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어머님 저를 좀 축하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난 다음에 양재택 검사 쪽에서 어머니가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뭐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해명을 했죠. 그걸로 소송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고소도? 양재택 변호사는 저한테 소송을 건 게 없고요. 그냥 그 국민의힘 당시 캠프에서 고발을 했죠. 예. 고발을 했는데 그 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은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많아요. 뭐 어머님 인터뷰 말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는지 아직 그 부분들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양재택 검사하고의 동거설 부분들은 검찰이 명확하게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소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불기소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고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동시에 재판받는 게 이제 오늘도 이제 가야 되는데 한우선심인데 한 6건 정도가 지금 동시에. 그래요? 예, 제가 92년도 경향신문 입사해서 30년 동안 그 기자로 있으면서 뭐 여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도 받고 했지만은 한 건도 기소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시작되고 난 뒤에 제가 아주 중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한 6건 정도로 기소가 된 게 6건이나 6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그 재판하느라고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재판을 이제 하나의 저희 생활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사실 조회 요청이라든지 예.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취재 과정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들을 더 많이 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도 하나의 취재의 장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양재택 검사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러면 그때 양재택이 김건희랑 동거하고 있을 때 양재택 씨는 혼인 중은 아니었나요? 양재택 씨가 예. 누구를 만날 때? 김건희랑 동거했을 때 예. 총각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긴 한데, 양재택 씨는 총각이 아니고 이제 기혼 상태로 김건희 씨하고 만났었죠. 그리고 그럼 불륜이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서 김건희는 뭐 아니었고. 네, 뭐 처녀 총각 그 미혼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국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사생활이잖아요. 뭐 그런데 이 양재택 검사가 이제 이 기혼 상태에서 아이들까지 있는 상태에서 만났고 중요한 건 이제 두 사람이 불륜을 넘어가지고
그 양재택 검사하고 동거를 하던 그 기간 동안에 동거를 한 걸로 의심되는 그 기간 동안에 김건희 씨의 주요한 형사 사건들이 대부분 다 그 덮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김건희 씨 주변의 친척들 같은 경우가 김건희 씨 뒤에 우리 명신이라 그랬죠. 명신이 뒤에는 양 검사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양 검사를 통해서 양 검사가 사실상 김건희 씨 집안의 이제 그 민원 창구 역할을 한 부분들이 다 증거로 다 녹취로 다 그대로 있어요. 사실. 그러면 양 검사와 헤어지고 윤 검사를 만난 것은 더 센 검사를 찾아간 겁니까? 이제 센 검사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양재택 전 검사가 옷을 벗게 되죠. 2018년 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검사하고 인연이 맺어지거든요. 예. 그걸 이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 삼부토건의 조 회장. 조 회장님이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재택의 검사가 아니고 이제 변호사로 옷을 벗고 난 뒤에 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윤석열을 만난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검사하면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정보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김건희가 그렇게 양재택과 같이 동거를 했고 이랬던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런 거 문제 안 된다고 결혼을 했을까요? 참 그 부분에서 헷갈려요. 저도 뭐 그 점은 뭐 제가 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대선 과정이 있었던 2021년 12월 달에 그 양재택 그 변호사가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선거를 돕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재택 검사. 양재택 변호사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 양재택 전 변호사가 김건희 씨의 윤석열의 이제 선거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 저는. 예전에는 뭐 그랬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면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윤석열의 그 선거를 돕고 있다. 근데 그거는 양재택 변호사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거든요. 야하. 네. 그 정말 세 사람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 상식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비유로 그래서 이 김건희 씨는 한 여왕벌 같은 존재고 네, 윤석열 양재택 그분들은 일벌 같은 존재가 아닐까. 네, 일벌들끼리는 여왕벌 뭐 또 독점하려고 그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김건희한테 뭐가 있길래 그런 건가요? 모릅니다, 저도 알 수는 없는데 뭐 검사들 사이에서는 뭐 김건희 씨는 뭐 부적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김건희랑 같이 있으면 잘 풀리고 뭐 이랬다. 네. 뭐 이런 게 아하. 네. 이게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네. 네, 좀 줄리나 양재택 검사 얘기는 이미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됐지만 요즘에 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을 때 물어보고 싶었냐면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역전이 돼 있다고까지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김건희가 뭐길래? 김건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금 대통령까지 꼼짝 못하고 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까지 나서서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나라냐 안 하냐 골라라라고 하는 판인데도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니 도대체 김건희가 누구냐 이제 더 궁금해지니까 맨 처음에 김건희 문제를 처음 터뜨린 강진구 기자님 뵀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묻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줄리 의혹이나 아니면 양재택 검사하고의 동거서를 취재할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는 그냥 검사들의 이제 권력을 이용을 해서 검사들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검찰의 권력을 호가호위한 게 아니고 사실상 검찰 권력 위에서 사실상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꼼짝 못하는 김건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한동훈은 잘 알 텐데 왜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감히 김건희 문자를 5번이나 씹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만 보더라도 아니 이명수 기자가 취재해서 7시간 녹취록에만 보더라도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한동훈을 아냐라고 얘기했더니 딱 나오는 얘기가 동훈이 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 손 밑에 있는 동생 1살 차인데 그렇게 누가 나이 많아요? 김건희 씨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많죠.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 두 사람 사이가 왜 2021년 지난해 말 또 올해 초 왜 벌어졌는지는 조금 더 뭐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뭐 이건 아직까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차기를 한동훈이 아니고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호. 김건희 씨 본인이 다음 차기에 욕심을 냈던 게 아닌가. 그거는 뭐 천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지금 거의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김건희를 차기로 지목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징조가 사실은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그 당선 축하 모임에 천공이 참석을 했었는데 천공이 다음 차기 주자가 누구냐라고 누가 참석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는데 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꺼냈었고 한동훈이 될 가능성은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천공은 아주 단호하게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한다. 여기서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명리학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집단은 좀 무속과 관련한 좀 비합리적 보수고 한동훈은 나름대로 그런 무속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서로 그런 차원에서 서로 기본적으로 색깔이 좀 달랐고 추구하는 세계가 달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집권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기 주자 문제가 아무래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코어에서는 한동훈 보다는 차라리 김건희 씨가 내가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네. 내가 직접 뛰면 안 되겠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힐러리하고 클린턴 농담이 생각나네요.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나요?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주유소를 지나게 됐어요.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딱 어떤 남자가 허름한 차림으로 나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해서 이렇게 이제 기름을 딱 넣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한테 그런 거죠. 당신 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영부인 퍼스트레이디 됐는데 저 사람 만났으면 당신 시골에서 지금 기름 넣고 이렇게 차 닦아주고 그랬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힐러리가 웃기고 있네. 너 안 만났으면 지금 너가 저 기름 넣고 있었을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네. 힐러리가 그 정도로 뭐. 근데 거기는 뭐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좀 했을 정도도 뭐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의 존재에 대해서 7시간 녹취록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김건희 문제를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다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었나요? 윤석열을 오빠라고 얘기했던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녹취록에. 그러니까 주로 그냥 자기 남편인데도 그 경칭을 안 쓰고 그냥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양재택. 3자 호칭을 해요? 네, 양재택도 양재택. 또 심지어 양재택 같은 경우는 재택이 이렇게 호칭한 경우도 있었다고. 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오빠라고 그리고 7시간 녹취록에 보면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는 도사들과 교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그 남편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좀 어린아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아니고 본인이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동생이나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해외에 순방 갈 때도 늘 김건희가 따라다녀야 되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도 전부 김건희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그 오빠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되게 좀 낯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오빠라는 말이 나오고 네. 그걸 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아니다. 김건희 친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해명이 맞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그 오빠는 윤석열 글쎄 가능성이 그 문맥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오빠라는 말을 평소에 쓰지는 않았다. 예, 오빠라는 표현은 진짜 저는 처음 듣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그 또 다른 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2021년 그 7월 24일 날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PD 한 분이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하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김건희 씨하고 전화를 주고 받는데 통화가 길어지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전화 좀 끊어라 좀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남성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남자가 혹시 명태균 씨가 아닌가 하고 명태균 씨한테 그 카톡으로 아하. 확인을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그 링크를 해주면서 여기 나오는 목소리 주인공이 당신 아니냐? 예. 라고 얘기했더니 명태균 씨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 답변을 안 해? 내가 보도까지 하겠다는 답변 안 하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사실상 이걸 가지고 보도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한 거죠. 그 전에 명태균 씨랑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명태균 씨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제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문자를 보내면 제 문자는 읽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은 해요. 예, 선택적으로.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어떤 건 답변을 하고 하는데 어떤 건 안 하고. 그런데 이 전화 끊어 좀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 주인공이 당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답변을 안 했는데 윤석열 목소리는 아니던가요? 윤석열 목소리는 아니에요. 일단 이제 그 경상도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북 사투리가 이렇게 좀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의 목소리인데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한테 끊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통화에서 이제 그 김건희의 통화가 길어지니까 막 처음에 통화 시작할 때 뒤에서 유튜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야라고 했더니 유튜버라고 얘기를 해줬고 통화가 쭉 길어지니까 이제 좀 끊어라 전화 끊어 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래서 명태균 씨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본인이 공개한 문자에 보면은 김건희 씨한테 하대는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경어로 쓴 걸 봐서는 그 목소리 주인공은 명태균 씨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목소리 주인공은 누굴까? 좀 의문스러워요. 그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끊으라고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아는 이제 친오빠인 이제 그 김진우 씨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김진우 씨는 이 서울 사람이잖아요. 예.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가까운 억양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도 또 다른 의문인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취재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제 운영하는 서초동 캠프에 그 무속인들 한 7, 8명 정도가 출입한다라고 하는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예. 그쪽 캠프 내에 있는 관계자의 이제 말을 빌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제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어요. 나름대로 근거 있는 보도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도 혹시 이 7, 8명 중에 무속인 7, 8명 중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들은 이제 본인은 다른 거는 뭐 제가 질문을 해도 그냥 뭐 무시하는데 혹시 그 7, 8명 중에 당신 아니냐 이 중에 한 명이 그랬더니 그거는 또 딱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질문하자마자 답변을 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명태균 씨도 그다음에 김진우 씨도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그 서초동 캠프에 자주 출입하는 7, 8명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명태균 씨, 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건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이제 천공 뭐 이렇게 있지만 이 김건희 씨 뒤에 김건희 씨를 움직이는 또 다른 명태균 씨와 같은 존재들이 더 있다. 비선 라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님 뵐 때마다 참, 예. 참 존경스럽다 네. 그런 생각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참 그 흔들리지 않음, 또 냉정할 정도로 치밀한 분석. 예. 그다음 또 놀라는 게 그 지나간 날짜 이런 것도 숫자를 그렇게 기억을 잘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아니요, 그 뭐 제가 정확하게 모든 달짜를 다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네.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네. 그 분석력에 네. 기대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명태균 씨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또 누구는 연락하고 어떤 방송은 나가고 또 어떤 데는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는 언론을 자기 스피커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언론 보통 이런 정도의 이 대형 게이트가 터지면 당사자들 지금 김영선 씨도 보면 알겠지만 다 숨잖아요. 숨죠. 보통 숨는데 예. 명태균 씨는 언론 플레이를 하죠. 언론 플레이를 거꾸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근저에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특히 김건희 씨 부부가 꼼짝 못하게 할 뭔가 그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 실제로 카드를 꼼짝 못 하고 있고. 예. 예. 그런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잘 받아주는 예. 그런 언론 플레이 수단으로 이제 언론들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본인이 이제 지금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거래선이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언론 플레이 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기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저도 지금 한번 우리 프로그램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네, 보기는 봤는데 답장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백운기 정치 일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거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근데 방송은 다 아주 꼼꼼히 다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저를 것 같긴 한데. 알더라고요. 예, 임세은 소장한테 뭐 네.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냥 기자적인 감각으로 보셨을 때 이 예. 파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근데 최근에 이제 쏟아지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명태균 씨 입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명태균 씨가 쏟아놓은 얘기 또 이 관련된 사실 중에서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이 방송을 위해서 오다가 제가 이제 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요? 네. 한번 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뭔가? 얘기 들었던 걸 보니까 예. 그 PNR 있잖아요. 여론조사 업체 PNR. PNR. 예. PNR의 실질적인 주인이 명태균 씨라고 하는 얘기를 그 명태균 씨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작을 지시했나? 그럼 만약에 이제 이 PNR이 그 명태균 씨가 실질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PNR에서 이제 50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49차례가 이 윤석열이 1등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 예비 후보들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올 예비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보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예비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충당하고 그러면 결국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씨 말고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었던 수많은 예비 후보들을 공천에 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하고 긴밀하게 또 다른 공천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겨레가 그 보도한 것을 찾아봤더니 네. 단독으로 뒷돈 1억 2천 명태균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지금 뭐 PNR이 명태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하는 네, 사실이 매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제 확인됐다. 예비 후보들로부터 충당했다. 예, 지금 그 내용을 보도를 했네요. 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거 이렇게 돌리고 뭐 홍준표보다 2%더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게 피해날이죠. 그렇죠. 피해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를 지금 앞두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 여론 조작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여의도에서 정치에서 더 이상 정치 브로커가 활개치면 안 된다.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 기사들 명태균 씨 발 말고요. 예. 상당수가 지금 검찰 발이거든요. 기사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 검찰 내부의 그 이 친한계 그 검사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합세해서 사실상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반기를 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여권 그 내부의 스스로의 그 분열 속에서 사실상 이제 이 우리가 그 쉽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명태균 게이트의 그 숨은 이면들이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재보궐 선거가 어쨌든 2대2로 나왔고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체면을 선방했죠. 예, 뭐 선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텃밭을 지켰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나름대로 이제 그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전기는 마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 여론이 이제 불타고 있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윤석열을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하는데 동의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동훈에게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좀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계 검사들하고 있는 이 검찰 수뇌부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는 사실 한동훈에게 그렇게 순순히 전국의 주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씨의 그 중요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이 주가 조작을 불기소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독대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못을 박아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윤한 갈등의 그 핵심은 윤한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김한 갈등이죠. 김건희하고 한동훈 갈등.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쥐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절대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뭐 조직을 살린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독대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 좀 대통령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텐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 이 사과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한동훈이 요구했었던 사과라든지 대외 활동 자제 또 뭐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동의를 한다면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앞에서 사실상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꼴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죠. 네. 청담동 술자리도 보도하셨잖아요. 네. 그거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근데 원래 어제가 1심 선고 날 아니었어요? 어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제기했던 10억 손배소 1심 선고가 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선고가 연기되고 이제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선고가 이미 8월 21일 날 결심이 됐거든요. 결심이 되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계속 참고 서면들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결심을 하고 난 뒤에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또
참고 자료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공소장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왜 검찰은 이 청담동 술자리를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고 왜 강진구는 이 사전에 허위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됐는지 한번 검찰의 판단을 한번 참고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변론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재판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를 만약에 이걸 단죄를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 이제 언론이 완전히 암흑세계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김대남 녹취록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과 그 법무장관, 고위공직자고 이분들은 무제한의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적범들이 의심이 되는 녹취가 발견이 됐고 그 녹취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상대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런 사람 통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온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그 국정감사장에서 당연히 야당 의원이면 질의할 수 있었고 그런데 거기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날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직을 걸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2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문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언론은 그러면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고위공직자의 말을 믿고 검증 보도를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상 언론 또 기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고유 업무를 사실은 저는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는 청담동 술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물론 100%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 술자리 있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해왔던 작동 방식에 따르면 당연히 성실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기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명태균 또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된 그 언론 보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누가 이걸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보도를. 근데 이걸 무리하게 범죄로 단정 짓고 또 어마어마한 또 손배 폭탄을 안겨서 언론의 입을 사실 입틀막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벌써 한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청담동 술자리 같은 보도는 후회 없다. 이건 당연히 언론사 기자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김우겸 의원이 제기했고 또 보도했던 부분에 대한 진실이 진실일 가능성 그리고 과장됐을 가능성, 허위일 가능성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저는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점점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면 할수록. 첼리스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첼리스트는 말을 바꾼 건 맞죠? 계속 말을 왔다 갔다 바꾸고 있죠. 저희 그 기자가 그냥 그 남자친구의 지인이라고 이제 지인인 줄 알고 이제 첼리스트 만났을 때는 한동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분당의 한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할 때 만났던 한 언니한테는 내가 밤 8시에 이제 가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와 있어서 그때 거기 앞에서 내가 연주를 했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탄핵감이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들 또 편한 자리에서는 청담동 술자리는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경찰 조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 이제 기자들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쓰면은 이제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랬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선고기일이 연기가 됐는데 저희는 이 선고기일 연기를
좀 더 저희가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도 무슨 새로운 사실들이 좀 보도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거나 예. 또는 그 술자리가 있었던 걸 목격한 사람이 추가로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은 이 자체로 저는 이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한 건에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위증,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희를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 이걸로 인해서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 청담동 술자리가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자기 직을 걸고 얘기하겠다고 하겠지만 직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정권 전체 그리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 전체를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요즘에는 어떤 부분에 천착하고 또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워낙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정권 비리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예. 많이 터져 너무 나오고 많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오늘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명을 재촉하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쪽 그 서초동 내곡동에 이제 헌인마을 게이트도 있고 헌인마을? 헌인마을이라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 한데 거기가 지금 평당 1억 5천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 땅을? 예.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땅값이 뭐 실제로 이제 서초동 내곡동이고 그 나름대로는 이 서울에서 이 대단위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평당 1억 5천에 분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입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 뭐가 들어오길래? 그냥 고급 빌라를 짓는데 예. 그 평당 분양가 규제를 회피해서 지금 평당 1억 5천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으로 전철이 되어 있는데 아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저는 이제 최은순 펀드로 의심이 되고 여기에 이제 삼부토건 조씨 일가가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의혹이 의혹이 있어서 있고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도 어제 그제 한번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이상식 의원이 이제 질의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헌인마을 게이트도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게 이 또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들어왔던 돈이 라임 옵티머스 돈이 또 유입된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결국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뭐 도이치 파이낸셜로 그다음에 뭐 NSN으로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에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걸 거대한 하나의 비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김건희 씨 비리들 조각조각 나눠서 보는데 저희는 이 특히 재산 범죄 관련된 김건희 씨의 비리는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이치모터스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언론들이 조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는 좀 더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있습니까?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지금 뭐 이제 관저 그 공사 과정에서 여러 불투명한 업체들이 다 관여한 사실도 지금 드러났고, 예. 그 명품백 띠올보다도 10배나 더 큰 그 정자가 선물로 관저에 보내지는 의혹이 있어요. 오. 한옥 정자가. 예. 그런 것 좀 나오면 물론 뭐 뉴탐사에서 보도하시겠지만 네. 또 기회가 되면 우리하고도 함께 예. 좀 나눠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정치일분에서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시간 오늘 아주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김일웅님, 강진구 기자님 목소리 자체가 신뢰입니다. 목소리도 아주 차분하시고 사회 비리 일선에서 취재하시는 분이라 항상 기대하고 보고 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아주 최고의 진실된 기자
강진구님 응원합니다. 산타나님께서 글 보내주셨고요. 이상부님 강강약약의 강진구 기자님 진짜 기자. 강진구 기자님 구하라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강진구 기자님 하셨는데 축하 문자가 겁나게 많이 왔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9시에 이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예. 결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반박하는 저희가 이제 긴급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뉴탐사에서. 네. 그래서 오늘 9시에 저희 시민 언론 뉴탐사 많이 좀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9시에 시민 언론 뉴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련해서 누구 출연하세요? 저하고 이제 그 박대용 기자가 출연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미 불기소 결정에 대비해서 한 170쪽 정도의 보고서를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말이 되는 것을 해야 참.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자주 나와서 말씀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좀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연대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예. 오늘 강진구 기자님 오셨다고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체스키 크롬로프님 이 시대 참 언론인 뉴탐사의 강진구 대기자님을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금은싸락비님 구독 가지고 협박질하는 쪼잔한 인들아 너희 없다면 댓글 정화가 된다.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멜리당님 진실탐사보도 참 언론인 강진구 기자님과 배공기 앵커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형님 TV님 시청자 여러분 정어리 TV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오직 민주 진영 편입니다. 우리의 적은 국짐입니다. 정어리 TV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8번공님 강진구 기자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은싸락비님 또 보내셨네. 동물농장 식구들 마구간 청소할 시간 청소하고 와라. 네. 네. 뭐 시끄러웠나 봐요. 여기서 싸우려면 슈퍼챗 쏘고 싸우세요. 보스형님 TV님 그러시고. 네네. 강물민경님 보스형님 TV님 많이 하셨네. 예. 네. 보스형님 TV님은 우리 그 새로운 정어리몰 상품 보시고 용산 니네가 게 맛을 알아? 정어리원 여러분 게 드시고 힘냅시다. 광고 아님. 그래도 광고인 줄 다 알아요, 보스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뒤흔든 명태균 의혹 맨 처음 보도한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광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오, 근데 영화 배우 같으시네. 아, 같이 앉으십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주 바쁘죠?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보도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알리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바로 취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보도할 때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주요한 보도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도가 나가든 주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희도 판단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지는 몰랐고, 그리고 사실 첫 보도를 보시면 저희가 AB 의원이라고 해서 증언만 가지고 먼저 내기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냈고, 그리고 그 내는 과정에서 사실 좀 논의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내는 건 안 된다. 혹은 이렇게 먼저 가자 전술적으로. 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냈을 때 화제는 됐지만 그 후속 보도가 이어지기가 조금 힘들었죠. 다만 저희가 9월 19일 날 2차 보도를 하고 난 뒤부터는 확실히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고 권력자, 부인, 배우자를 다루는 건데 상당히 좀 결단이 필요했죠?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했고요. 예. 그것도 사실이고, 뭐 기자로서는 당연히 기사를 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내부에서도 처음에 저희 편집국장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네. 너네 바이라인, 그 기자들 이름 들어가는 예. 거, 너네 이름 들어가도 괜찮겠냐? 네. 이거 나가면은 100% 고소당할 거다. 괜찮냐? 했을 때, 예, 괜찮다. 예, 해서 국장도 그 얘기를 듣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기억에 그때 기사를 보니까 바이라인을
그냥 박형광 기자 한 사람만 다른 게 아니고 누구누구 뭐 또 편집국까지 뭐 이렇게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첫 보도는 이제 2명이 나갔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저희 위에 선배와 같이 이제 바이라인이 나갔고, 예. 그때 당시에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위해서 취재를 같이 하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맨 거죠. 뉴스토마토가 원래 경제 전문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얼마나 됐어요? 참관한 지가? 저 사실 제가 2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사실 잘 모르는 게 26년? 16년? 네, 26년. 2026년? 아, 26년째가 됐다고? 네네. 아. 왜냐면은 제가 사실 그 뉴스토마토에 입사한 지가 예. 이제 갓 2달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그런 특종을 터뜨렸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목받는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그전엔 다른 언론사에 계셨나요? 예, 저는 바로 직전에는 오마이뉴스에 있었고요. 아. 또 그 전에는 일요신문이라는 주간지에 예, 있었습니다. 예. 네. 일요신문사가 월급을 제일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밝히기는 좀 힘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요신문이 기자들 그 초봉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네, 대우가 괜찮습니다. 예. 네. 2달 만에 그렇게 그러면은 뉴스 토마토를 보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기보다는 명태균 씨하고 직접 통화가 된 거예요? 처음은 사실 저희가 어느 술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공천 관련 텔레그램을 했다 정도의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지금은 정치부가 아니라 법조 기자예요. 예. 네, 법조 소속인데 그 전에 정치부를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에 대해서 취재가 좀 막혀 있는 상태여서 제가 좀 파견식으로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칠불사 회동부터 예. 해가지고 그게 김영선 의원이고 그 사이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껴 있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좀 취재가 된 겁니다. 제가 사실은 뉴스토마토에서 그걸 첫 보도하기 이틀 전에 예. 저녁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들으셨구나. 네.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하고 이렇게 접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딘가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거를 지금 어딘가에서 취재하고 있고 곧 나올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딱 나올 때 오케이 터졌구나 했고 또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하고 이제 명태균이 드러나기 전에 네. 김건희하고 계속 관계가 창원에서 5선이 된 뒤였을 거예요. 그때 김건희하고 상당히 좀 접촉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회 부의장을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때 얘기가 당시에 있긴 있었어요. 예, 실제로 나갔었고 잘 안 됐죠. 안 된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 윤핵관의 어떤 문제로 예. 잘 안 된 거다. 뭐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취재 과정을 자세히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리가 아니지만 네. 워낙 궁금하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걸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제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접촉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다른 이제 그 의원들을 예. 한번 쑥 훑었습니다. 아. 훑었고 그 내용이 조금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뭐 이건 이준석 의원이 밝혔지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에게도 추가 취재가 들어갔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저 나름대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준석 의원이랑도 취재원과 어떤 기자의 관계지만 좀 친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내부 사항을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재 과정을 아시겠지만 오프를 전제로 좀 예. 말을 해준 건데 그걸 이제 보도하게 되면서 조금 저도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네.
이제 그걸 좀 조심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이준석 의원한테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다. 이준석 의원 해명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준석 의원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오프를 전제로 얘기를 해주는 거를 기사로 쓴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자로서. 예, 기자로서 쉬운 일은 아니고 기자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자가 영업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업직은 신뢰가 중요하고요. 근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면 다른 어떤 영업도 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취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아 이게 기사가 되겠구나 네.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이 건은 누구나 기자라면 접하면 기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첫 보도할 때 이미 많은 스토리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7불사부터 해가지고 뭐 뒤에 이제 사실 지금 나오는 보도들도 어느 정도 되게 대강의 취재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기사를 안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결론 내렸던 거는 어쨌든 공익이다. 예,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웠고 그래서 보도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알게 된 게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명태균 7불사 회동을 맨 처음에 알게 되신 겁니까? 그 다 묶여 있죠. 텔레그램이 있다. 예. 에서 시작해서 그 텔레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공개됐구나. 예. 그래서 7불사 회동 때 텔레그램이 공개된 거고. 예. 예, 그런 스토리를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텔레그램이 있다라는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뉴스토마토에 와서 저희 편집국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는 사실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잡아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판단하에 취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혹시 다 만나보셨나요? 김건희 빼고. 명태균 씨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왜냐면은 명태균 씨는 사실 먼저 명태균 씨가 저를 만나자고 했었어요. 네. 예, 그 전에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는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던 사이였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언론에 나오는 그리고 뭐 이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저한테 다 했었어. 처음에는. 네, 그 정도로 했었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가 좀 생겼는지 먼저 9월 25일에 예. 소주 한잔 하자. 내가 서울 올라갈 테니까 예. 소주 한잔 하자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정해놨었는데 그 사이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저와 나눈 문자 내용 그리고 저희 편집국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올린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서 저희도 판단을 했죠. 이게 장난을 치는 거구나. 네, 이거는 더 이상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추가 보도를 결심하게 됐죠. 예, 그 뒤로는 안 만나셨고요. 그 뒤로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연락도 안 됩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까? 예, 저 입장을 이제 반론을 들어야 되니까 입장을 묻기 위해서 이제 문자나 전화를 하는데 이제 보통 안 받거나 혹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가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어찌됐든 명태균 씨를 안 만났다 하더라도 그 뒤로 후속 취재를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 쟁점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김진태 지사와 박완수 지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고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은 정말 많은 걸로 저도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고 근데 실제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배경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한 정도고요. 더 취재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명태균 씨가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을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공천을 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얻은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김건희 공천 개입 사실 확인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텔레그램 있느냐, 녹취 있느냐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그렇죠. 말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방침에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결심의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사실. 결심의 문제. 네.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취재하면서 이런 관련된 사안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네. 혹은 말하고자 했지만 또 한 발 빼는 경우도 있고, 아하. 뭐 요런 상황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예. 겹치고 있고,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뭐 요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언제 딱 그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예. 다만 요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은 여론의 힘을 입는다면, 그런 취재원들의 결심에 굉장히 큰 도움은 될 거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혹시 김건희 씨한테 사실 확인 요청을 위한 인터뷰라든지 반론을 위한 뭐 그런 해명이라든지 이런 연락은 하셨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합니다. 답장은 당사자기 왔습니까? 때문에. 아니요,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답장은 안 왔어요? 저희가 대통령실에 공문도 보내고 김건희 여사에게 따로 텔레그램도 보냅니다. 근데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읽으시긴 하는데 답은 하진 않고. 답은 안 하고 네. 본 흔적은 있고. 네. 예. 어때요? 지금까지 취재한 거를 이제 파편들을 다 모아놓고 쪼가리를 다 맞춰봤을 때 예. 그냥 기자로서 생각하기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은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황상 아닐기가 좀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보도를 했으면 만약에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저는 거의 뭐 지금 여기 못 있죠. 예, 구속돼 있어야겠죠. 예, 근데 대통령실이 단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으로서는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손 놓고 있느냐. 거기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고 제가 취재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화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니 이런 사실 잡범 수준의 명태균 씨가 사실 사기 전과도 있으시고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어떤 연루되신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잡범에게 이렇게 많이 휘둘릴 수가 있느냐, 그 최고 권력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요즘에는. 일단 맨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칠불사 해동 관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쪽 저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설명이 다른데 네. 우리 박형광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본 바 칠불사 회동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이제 공천 거래죠. 공천 거래.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예. 그리고 사실 명태균 씨라고 봐야 될 텐데 예.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 1번 자리를 주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한 의혹을 다 제공해주겠다. 예.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죠. 그럼 그 자리는 김영선이 만들었습니까? 명태균이 만들었습니까? 단정적으로 뭐 말하긴 힘들겠지만 당연히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김영선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그 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는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니까 예. 당연히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노했다라고 하는데 예. 왜 천하람 의원은 이틀간 더 머물렀을까요? 저희도 그게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예. 의문이긴 하고 사실 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지금 여기서 당장은 말씀드리기 힘든.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관련한 수석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하고 어떤 있고.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한테 그런 제안을 받고 노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딜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나가는 지역구에 센 놈 붙이지 마. 이렇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개혁신당의 의원 한 명, 현역 의원 한 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1번은 현실적으로 주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은 김영선 의원이 당시 뭐 수돗물을 퍼먹으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공당의 비례 1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에게 주는 거는 지금 비례가 2번까지 됐지 않습니까? 1번도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거기에 더 머무른 이유를 아직은 얘기하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베일에 네.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국민들이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파괴력이 있었다. 그 내용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본인이 봤던 텔레그램이 그렇게까지 기자회견으로 이어지기 정도의 파괴력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파괴력이 있는 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속 취재는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칠불사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관련 취재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취재원의 결심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예. 저희가 내용과 스토리는 이미 취재가 다 됐습니다. 예, 됐고, 그런 정도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다른 후속으로 다른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정치권에 개입하면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예, 그런 걸 좀 파헤치고 있어요.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된 핵심 인물이니까 그 뒤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취재를 했던 박 기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허세하고 실제하고 네.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허세가 더 많습니까? 허세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가 더 많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말했던 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지켜봤을 때. 근데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허세가 30, 70.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말이 바뀌고 있죠. 네. 지금 와서는 말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 처음 본인이 말했던 거는 70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진실이다. 최소한. 네. 그래서 70 정도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7대 3으로 진실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놀라운 게 네. 아니 지금 거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지금 맨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걸고 넘어지는데 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던데요. 본인도 스스로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본인도 잘 드러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는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사람 그래도 영민하다, 머리가 좋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본인을 드러내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과시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행이 끝난 뒤에 이거 내가 했어. 그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나서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브로커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경 씨는 만나보셨어요? 네, 강혜경 씨는 저희가 많이 만났죠. 네. 강혜경 씨를 통해서 들은 명태균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처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역술인이다, 도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예지력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후에 이게 정말 일어나거나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예지력으로 김건희 여사와 좀 친분을 쌓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촉이 좋거나 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맞아 떨어지고. 네. 강혜경 씨는 맨 처음에 명태균 씨를 알았나요? 김영선 의원을 알았나요? 훨씬 이전에 명태균 씨를 알았죠. 왜냐면은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미래사회연구소?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미래한국연구소 됐고, 그 전에 이제 뭐 전화번호부를 만들거나 뭐 광고회사를 하거나 할 때부터 같이 일을 한 거죠. 아주 오래됐군요. 한 11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되면서 이제 김영선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도 갖다가 써 이렇게 하고 또 세비도 반띵해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도우니까 자연스럽게 그 직원인 강혜경 씨가 가서 같이 도운 겁니다. 이분이 일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취재할 때 자료를 받는 것만 해도 자료를 받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일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 이제 데려다 쓴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캠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의 말을 따르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사이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어떤 모종의 지시를 하면 군말 없이 좀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원실까지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혜경 씨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아주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너무 거칠게 다뤘나요? 아니면 신뢰를 잃었나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게 임금 체불을 당하면서까지도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맨 처음에 본인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어떤 인간관계로 계속 일을 하다가 김영선 의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시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쌍욕을 하고 막대하고, 그리고 혼자 그 국회 세비 반띵하고 그걸 이제 전달한 게 강혜경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지시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혜경 씨가 마음이 기웁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을 오히려 도와줘요. 명태균 씨 잘라내야 된다. 끊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옆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김영선 의원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축적됐고 누적됐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본인이 본인 사비까지 넣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실제 컨트롤 타워는 명태균 씨인데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돌리세요. 그럼 돈이 필요한데 돈은 명태균 씨 주지 않아요.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한테 받으세요. 김영선 의원은 이거 뭐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돈을 넣어서 일을 그래서 그 돈이 엄청 쌓였다는 겁니다. 그게 한 1억 가까이.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했더니 사기범, 횡령범으로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모멸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는데다가 어찌됐든 명태균 씨랑 있을 때하고 달리 김영선 의원이랑 같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나라 일을 하는 정치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폭로 아닌 폭로를 또 하고 계신 거고.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잖아요. 나온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21일 날 아마 법사위에서 나오실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일 국정감사 때 안 나온 이유는요? 행안위를 안 나오신 건데, 원래 강혜경 씨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에 나가서 증언을 좀 하겠다. 왜냐하면 운영위가 대통령실과 연관돼 있는 상임위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당과 조율을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일찍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목된 게 행안위인 것 같고요. 근데 행안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행안위는 조금
안 나갔으면 좋겠다. 운영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좀 조율한 게 아마 법사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들리는 거로는 맨날 그 녹취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내가 대통령한테 빨리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면 준비해 또 여사님 연락 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뭐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적은 없었다던가요? 강혜경 씨가 직접 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직접 하신 건 없고 그 통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통화 내용을? 네, 왜냐하면 들려줬으니까. 예. 스피커폰으로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뭐 이랬다고 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사무실에 계셨는데 지역 사무실에 계시면 이제 공무원들도 찾아오고 뭐 지역의 유지 분들도 찾아오면 계속 들려주니까 이게 문구가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과시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그런 거 들려줬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6급인 공무원에게 내가 5급 만들어줄게 해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도 받으셨고. 예.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과시욕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나 좀 다른 사람이 됐어.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피커폰으로 하고 들은 사람도 많고 워낙 증인 증거들이 많으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녀도 대통령실에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방증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요. 취재를 해보시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법적 지위나 행정적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 김건희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 배우자로 그 집에 사는 것 말고는 주어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실제로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소송도 많이 걸려 있으시죠? 저희는 지금 이제 하나 걸려 있어요. 하나 걸려 있고 명태균 씨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거신 거 하나 있고요. 박한수 이제 경남지사가 저희 보도를 보고 소송을 예고하셨는데 아직까지 소송은 진행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보도할 때 텔레그램 캡처본을 같이는 보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간다는 어떤 판단 하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밝히진 않는 거고, 사실 간접적으로 먼저 언론에서 다른 매체에서 내놓았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TF 꾸리셨나요? 저 계속 TF 취재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붙었어요? 비밀입니까? 비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다른 별도의 TF를 또 꾸려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의 어떤 자금을 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에서 권력을 가진다라는 거는 정보를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보가 정치에서 가장 큰 권력이란 말이죠. 명태균 씨는 많은 정보를 획득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공개 정보를 많이 획득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건에 좀 개입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을 두고 저희가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쪽에 지금 그것 말고 네. 이것과 관련된 것 말고 네. 현 정부에 뭐 문제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처음 취재할 때부터 딱 세 가지를 놓고 봤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그 부분은 계속 추가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출처. 이런 걸 좀 쫓고 있고, 세 번째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좀 하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참 반가웠고요. 네. 벌써 끝났나요? 아니 더 얘기해 주시면 뭐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뉴스토마토가 그런 보도를 하면서 예. 혼자서 싸우기에 버겁다. 네. 좀 많이들 힘을 좀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든든해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은 안 쓰는 언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이 많이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일보까지도 이 사안에 대한 정리 기사를 쓰는 걸 보면서 다 참전할 것은 다 참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가 참전인지 간첩질인지 그것은 봐야 돼요. 네. 조선일보가 뉴스토마토 돕겠다고 들어왔겠습니까? 한번 그거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보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잘게 쪼개서 보도를 하는 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게 보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언론사들도 참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박형광 기자님 나오시니까 아주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 소개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네. 두 분만 골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은주님, 박형광 기자님 특정 보도까지 겪어야 했을 인간적 고뇌를 이겨내고 결코 순탄치 않은 참 언론인의 길을 선택하신 기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시대의 독립투사 중 한 분이십니다. 정의련들과 함께 응원과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원이 되네요, 진짜. 그럼요. 마음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또 단위님께서요. 이렇게 어려운 옳은 길 가시는 박형광 기자님 멋지십니다. 기자님들이 도전받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그런 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광으로 읽어요? 박현광으로 읽어요? 둘 다 읽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박현광으로 읽습니다. 박현광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고향이 경상도여서 뒤에 이제 읽으신 박현광? 걸로 예. 많이 불립니다. 윤석열이냐 윤석열이냐 이거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경상도 억양이 거의 없으시네요. 네, 저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러셨군요. 다녔기 때문에. 예. 동그라미님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슈퍼챗까지 보내셨는데 박형광 기자님 처음 이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기로 결단한 그 결기를 진실이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선명해질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국민의 귀와 눈이 인정하는 참 기자가 되어주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댓글도 굉장히 잘 다시네요, 이게. 우리 정어리언들 실력이 좋으시네요. 예, 다들. 정어리 TV의 이 애청자님들 수준은 정치 10단들이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는데 예. 이렇게 응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혹시 오늘 정어리 TV 오면은 내가 이 말을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었는데 못 하신 거 있나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즘에 한 분 한 분이 응원의 말을 해주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보도를 제 개인의 어떤 욕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는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근데 가면 갈수록 타인의 욕망에 올라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제 멈출 수가 없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스스로 동료가 됩니다. 저도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네, 또 불러주십시오. 중요한 후속 취재하게 되면 저희랑 한번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명태균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해서 세상을 뒤흔든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님 만나봤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